어제 미국 증시 역사상 엄청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장중 잠시 엔비디아가 아마존과 구글의 시총을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인데요. 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엔비디아가 시총 6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21년도 말 때부터인데 이때 당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너나 나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들끓고 있을 때였죠. 지금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메타버스는 잠시 하이브였지만 이때 당시 엔비디아가 엄청난 수혜를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메타버스의 부흥이 당시 빅테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당장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보단 아직은 좀 먼 미래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도 덩달아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22년 말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인류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AI 테마는 메타버스와 같이 일시적인 하입이 아닌 인류 전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을 너도 나도 깨닫게 되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GPU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고 주가가 지금의 위치에 다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저 또한 막연하게 AI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생각해오던 저의 생각을 바로 어제 있었던 두바이의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며 앞으로 엔비디아가 나아갈 방향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에 확장돼서 팔란티어와 퀀텀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 지어보려고 합니다.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 등장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인류가 새로운 혁명의 순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농업혁명으로 증폭된 식량 생산 역량, 산업혁명에 기반한 폭발적인 생산력 상승의 다음 단계로 Production of Intelligence라는 지능의 생산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 모든 국가가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훈련을 시켜 Sovereign AI라고 불리는 자주 통치 AI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역사, 그리고 헌법 등을 다 코디파이해서 하나의 자주 통치 AI를 갖고 국가급 결정을 할 때 인간의 역량을 능가하는 초지능의 존재와 상생하는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멋진 신세계와 같은 공상과학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의 호스트를 맡은 오마르 올라마가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지능부 장관이며 영국 또한 영국 과학혁명기술부 산하 인공지능부를 올해 2월부터 신설했고 당연히 미국의 국무부 또한 AI 부서가 따로 있으며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직접적으로 AI와 퀀텀 컴퓨팅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생산,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세계 각국들이 치열하게 기술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급 차원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AI 기술 익숙하시죠? 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현재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군사력 순위 15위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팔란티어의 솔루션 제공에 기반한 산전수전 공중전도 아닌 바로 AI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최근 또다시 타임 매거진에 실리게 된 팔란티어의 내용을 다루는 아티클 테크 업계가 우크라이나를 AI 전쟁 실험실로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후 우크라이나의 경제 기반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도 투입될 것이라는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슬슬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각자의 데이터에 기반한 자주 통치권 AI를 확보해야 한다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주장과 팔란티어가 지난 20년 동안 갈고 닦은 데이터 분석 기반 솔루션 제공 소프트웨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볼 때 AI 데이터 센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도 확장해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만 이번 젠슨 황의 인터뷰에 따르면 향후 4-5년 이내로 $2 trillion 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팔란티어. 이런 방향이 번영의 길일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인 인류가 멸망하게 될 시나리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AI가 확실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시총은 1.7조 달러인데 인공지능 하이프를 제대로 불질러버린 샘 얼트만이 이 엔비디아의 독재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모으려는 펀딩의 규모는 그 4배가 넘는 $7 trillion 입니다.
현재 샘 알트만만큼 AI의 전문가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 그가 생각하는 GPU 칩 수요의 규모가 $7 trillion 것을 통해 엔비디아가 잠재적으로 가진 규모를 추론해봐도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은 그렇게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는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엔비디아 GPU와 그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구축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쟁력이 흔들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빅테크들이 자체 개발한 칩의 등장으로 인해 엔비디아 플랫폼이 필요가 없어질 때, 아니면 아직은 먼 미래이지만 퀀텀 컴퓨터의 상용화가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가 아마 아이온큐 혹은 IBM 또 구글과 같은 퀀텀 컴퓨터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 엔비디아도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기술에 눈뜨고 당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GPU 업계와 AI로 인한 세상의 변화에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